오늘 여러분께 안전한 야외 활동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줄 소방관 정주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여러가지 안전수칙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캠핑장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캠핑장 안전사고를 보면 총 19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안전사고 원인을 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추락, 부딪힘, 눌림, 끼임 등의 물리적 충격이 한 절반 정도 차지했고요. 고온물질, 화재, 연기, 과열가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의한 상해나 식중독 같은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캠핑장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캠핑장의 꽃은 아무래도 맛있는 요리와 불멍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위험이 있겠죠? 네, 바로 불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텐트는 가볍고 휴대가 용이한 대신에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로도 올해 2월달이죠. 안동에서 캠핑에 텐트 화재에서 한 명이 부상당했고, 5월달에도 태안에서 일가족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불 피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텐트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불을 피우고 지정된 장소에서, 그리고 화로대를 이용해서 불을 피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불을 다 사용한 이후에는 물을 이용해서 완전히 꺼줘야 하는데, 숯 같은 경우는 불씨가 숯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부어서 확실하게 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캠핑족 500만 명 시대에 캠핑장 화재 가스 중독 계속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텐트 내부에서 문을 닫고 난방기기를 작동하게 되면 10분 만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300pp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는 13%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21% 있는데 13%까지 떨어지면 질식에 우려가 있겠죠. 1300ppm 수치는 20분 이내에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을 유발하고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기기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꾸준하게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지만 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 버너에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과대불판의 사용으로 인한 부탄가스 폭발을 들 수 있겠습니다. 휴대용 버너를 2개 이상 연결하거나 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할 경우 공기의 순환이 원활치 않아 부탄가스의 과열로 이어져 이게 뻥 하고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8분 정도 만에 부탄가스가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을 사용할 때는 버너의 크기에 맞는 냄비나 후라이팬을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름철 특히나 벌쏘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벌에 쏘이게 되면 쏘인 부위 주변이 붓고 가렵거나 통증이 생기다가 구토, 설사,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 알러지 반응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벌은 냄새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강한 향수, 화장품, 그리고 달달한 음식들은 야외에서 좀 먹는 걸 피해야겠습니다. 벌에 쏘였을 경우는 벌침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벌침이 남아있을 때는 신용카드 등 단단한 것으로 침을 제거해야 하고 신속히 가까운 병원으로 가도록 합니다. 독침을 뺀 이후에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덮어주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막 가렵다고 끓으면 안됩니다. 대신에 우유를 발라주면 가려움증을 조금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 주변은 대부분 숲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거진 풀숲 사이로 뱀이 종종 발견됩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는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줘야 하는데, 이때 벌과 달리 얼음이나 찬물은 뱀에 물렸을 때 독을 더 퍼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물린 부위가 내 심장보다 낮은 곳을 향하게 하고, 물린 부위에서 5에서 10cm 위쪽을 손가락 한 개 정도 들어갈 틈을 주고 묶어서 독의 확산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텐트나 타프 등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이제 고정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 또한 캠핑장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넘어져서 찰과상이나 열상, 심할 경우는 관통상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졌는데 마침 넘어진 곳이 화로대 또는 조리대, 이렇게 되면 화상도 입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화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줄을 설치할 경우는 스트링가드나 야광 로프를 사용하여 밤에도 줄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야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밤사이 갑자기 내린 비로 캠핑장 주변으로 범람이나 산사태 등으로 고립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매년 뉴스에 야영객 고립이라는 뉴스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물건에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마시고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곡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건너려고 하지 말고 지대가 높은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캠핑장에서 먹거리 또한 캠핑을 간 최고의 즐거움이죠. 따라서 이 음식 조리 과정에 대한 안전도 우리가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름철의 경우 기온이 높고 특히나 캠핑장의 경우 냉장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음식이 상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야외 환경의 특성상 위생도 집안처럼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음식물 보관은 조금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하며, 조리 시에는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식기구는 항상 깨끗하게 세척, 그리고 음식을 할 때는 손을 꼭 씻은 다음에 음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은 꼭 익혀서 먹어야 하고요. 물은 되도록이면 끓여서 먹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는 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멀티탭도 허용 용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멀티탭을 보면, 뒤집어 보면 멀티탭 뒷면에 이 허용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만큼만 사용해야 되고, 고압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제품과 많은 전자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이른바 문어발식 코드 사용은 가급적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있는 전기 1일선을 사용하거나 과부하 차단 및 접지 기능이 있는 멀티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캠핑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전기 플러그나 멀티탭이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전 위험이 매우 크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위험 사례들로부터 이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예상치 못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는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필히 텐트 주변에 배치해둬야 하며, 텐트 내부에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은 보통 교외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 이런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 시 구급차의 도착 시간이 도심지보다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응급처치나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캠핑장의 또 수칙을 배워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은 텐트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하고, 반드시 사용 후에는 물을 사용하여 꼭 완전하게
꺼줘야 합니다. 텐트 안에는 난로를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말고 환기를 꾸준하게 시켜줘야 하고요. 음식을 할 때 과대불판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텐트 고정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스트링가드나 야광 로프를 사용해 표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장비나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줘야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또는 가족 친구들과 캠핑장에 갈 일이 생길 텐데 우리 배웠던 안전수칙들을 꼭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안전한 캠핑을 즐기도록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